제 인생 첫 영어 3이 수능날 나와서 교수님들은 자기 하는 거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활동을 했고 여기서 느낀 점이 무엇이고 그게 사실 신기루가 나온 이후에 한 선배님들께서 호랑이 코스튬을 입고서 국어국문학과 보여주세요. 그때 면접을 제가 1번으로 봤었습니다.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갖고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고 시계를 딱 봤는데 17초가 나온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한 학생이 거의 없을 거고 다 너처럼 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안녕하세요, 황순이의 딴 얘기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면접 본 전형들이 일단 각각 뭐 있는지. 저는 이제 수대랑 시립대랑 그때 면접형, 시립대 학생부종합전형원, 네, 그럼 두 군데 면접을 다녀오셨던 거고. 네. 저는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면접을 받고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 면접을 봤습니다. 계열적 합평은 1차에서 떨어져서 못 봤습니다. 이 얘기할게. 그냥 학업우수 최저가 안 돼. 좀 그런가? 하셔야 됩니다. 최저가 안 됐는데 근데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 이 얘기는 좀 해주고 싶었는데 저 최저 공부할 때 이거 수학을 챙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공부하면서도 수학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유무를 좀 잘 봐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나 구무 때 처참하게 이제 망하고 그럼 수학을 확실하게 버리고 나머지 과목을 챙기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이거를 재수가 가능한 친구들이라면은 확실하게 미리 정하고 챙길 과목만 제대로 챙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갈팡질팡 하면은 오히려 그게 시간 낭비만 되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튼 어떻게 됐냐면 저는 이제 수학을 조금 버려두고 왜냐하면은 연대도 최저가 있고 이대도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국어, 영어, 탐구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좀 도전적인 방법이었네. 어쨌건. 근데 이제 그래서 국어가 1위 뜨고 탐구도 1위 뜨고 이제 수학은 평소보다 좀 안 나와서 4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만은 그래 영어는 항상 1등급, 2등급이 나왔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순간 영어 3위 뜬 거예요. 이번에 영어 어려웠었지 또. 네, 제 인생 첫 영어 3이 수능날 나와서 그것 때문에 4, 9가 떴습니다. 이제 연대는 올해는 영상 면접으로 보고 고대는 대면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만약에 수시 반수를 하게 된다면 연대도 대면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경험 삼아서 한번 갔다 오자 해서 갔다 왔습니다. 최저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후속적인 실제로 요즘은 수시 반수도 많이 하고 하니까 자 그러면 제시문 기반만 한 거고 네. 서류 기반만 한 거네. 네. 그럼 서류 기반 면접 좀 얘기를 먼저 해볼까? 면접에서 딱 제일 인상 깊었던 질문 뭐 있었어? 제가 숙대 면접 정말 애증의 숙대 면접이었는데 숙대 면접을 제가 1번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떨리는 마음을 안고 들어갔었는데 저한테 크게 두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지리 하나랑 윤리 하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리에 대해서는 책 내용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수님이 지리와 역사를 같이 공부하면 좋은 점은 알겠다. 그럼 나쁜 점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대답을 했는데 고전과 윤리를 제가 3학년 때 들었거든요. 네, 고전과 윤리에서 본인이 읽었던 고전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게 존 듀이의 경험과 교육이어서 존 듀이의 경험과 교육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꼬리 질문으로 공자가 생각하는 교육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윤리를 안 한 지 2년이 좀 됐는데 윤리를 제가 윤리여사상 때밖에 안 했거든요. 생활과 윤리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당황을 하고 제가 얘기를 못하는 걸 보시자 그럼 공자가 말하는 인이란 무엇이고 공자의 사상은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고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공자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온 거야? 서류에 모르겠습니다. 생기부에 너가 공자에 대한 얘기도 안 적어놨는데 왜 하셨는지 그래서 결국에 너가 지리 관련해서 뭔가 연계한 게 있었기 때문에 지리 네, 맞아요. 관련된 질문을 했던 거고. 네. 오케이 또. 네, 그렇게 숙대 면접이 끝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시립대 면접을 봤는데 네, 시립대 면접에서는 대기를 좀 하고 들어갔었고 사실 시립대 면접 질문은 숙대에 비해 되게 흐릿하게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미디어 왜곡 관련 질문 하나 물어보셨고 그것도 생기부의 메인이었지? 그리고 뭘 물어보셨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미디어 왜곡 관련 그 질문은 뭘 물어보셨냐면 현재 그러면 사극에서 보여지는 왜곡 같은 게 사례가 있는가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보셨고 관련해서 꼬리 질문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아마 다른 것도 좀 메인 라인에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면접을 통틀어 보면 메인 라인을 제가 3개를 잡고 갔잖아요. 근데 메인 라인 3개 중에서 하나는 꼭 물어보더라 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아까 2부에서도 조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제 본인의 핵심적인 주제, 계속 심화를 시켜나간 큰 주의, 잔가지도 있었겠지만 큰 주의가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좀 질문이 됐더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확장적인 과정들이 생기부에 있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 지금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면접 질문이 다르잖아 지금 시립대랑 숙대랑. 네. 그게 교수의 어떤 관심 분야랑 또 밀접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추측을 좀 맞죠. 하게 되네. 역사 분야도 엄청 또 세분화돼 있잖아. 근데 이제 축대 교수님은 그런 뭐 지리나 혹은 윤리 쪽 그런 사상, 공자, 뭐 이렇게 철학 이런 쪽으로 관심이 좀 쏠려 있는 분이라서 질문하셨을지 않았을까 싶고, 거긴 또 이제 미디어 관련된 분야에 또 인상 깊게 또 있으니까 교수님들은 자기 하는 거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생기부의 내용과 그 해당 학과 교수님의 어떤 주요 연구나 이런 게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게 있을 것 같은 게 관찰되시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재시문 면접 얘기를 해볼 건데, 재시문 면접은 단기적인 준비를 당연히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나는 장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역량이 쌓여오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장기적으로 여름방학 때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7월에 이제 대치동 모 학원에서 면접이 딱 개강하자마자 1차부터 들었던 고인물입니다. 그게 사실 조금 과감한 선택인 거지. 왜냐면 남들 수능 공부에 조금 몰입할 때, 그지? 어쨌거나 저는 당시 육모 성적으로 이제 연고대에 갈 성적이 자신감이 나와서 붙으니까. 네, 그렇게 나왔지만 저는 그걸 제 실력이라고 믿지 않았고 이제 학점으로 올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고려대학교 면접만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면접을 아마 계열적 합평 1차 발표 뜨기 전까지 15주 정도를 수업을 매주 들었었습니다. 계열적 합평은 참고로 수능 전에 면접을 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1월 3일에 결과가 딱 나왔는데 저는 제가 떨어질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꽤나 큰 충격을 받고, 일단은 어쩔 수 없지 일단 공부를 하자는 마음으로 뭔가 일단 뇌를 비우고 공부를 했는데요. 어쨌거나 수능날 그러고 이틀 전에 연세대학교 결과 나왔을 거예요. 저는 그때 수험 번호를 아빠와 담임선생님께 넘겨드리면서 절대 티내지 말아달라 라고 절대 진짜 붙어도 표내지 말고 떨어져도 표내지 말아달라 했더니 아무도 정말 표를 안 내시는 거예요. 어려운. 그래가지고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제 친구 중에서도 연대 넣은 같은 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2.0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떨어졌다길래 그러면은 나도 떨어졌겠네 하고 이제 아직 4장 남았다 이러면서 있었는데 딱 수능 날 딱 나와서 아버지한테 이제 아빠 오늘 저녁 나 불닭 먹을 거야 이랬는데 아빠가 너 내일 9시에 학원 가야 돼. 그래서 수업 번호를 아빠와 담임선생님께 넘겨드리면서 절대 티내지 말아달라. 수업을 들으러 또 대치동으로 모험을 떠났죠. 그때는 이제 이틀 뒤에 바로 연대 면접을 봐야 됐던 상황이어가지고 단기반으로 들었는데 제가 그때 연대에 붙을 줄 모르고 학교 선생님 면접 그거를 신청을 안 했었어요. 일단은 거기 학원을 다니면서 그 시험 직전 날에 학원이 끝나고 일단은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드리니까 마감이 됐다라고 하셔서 그 담당 선생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봐라 해서 그때 담당 선생님 한장영 선생님이셨거든요. 부탁을 드렸더니 온라인으로 봐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그때 주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까지 봐주셔서 고대도 예수쌤하고 장영쌤 계속 도와주셨는데 그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고대랑 연대는 사실 형식이
생각보다 많이 달라서 제가 또 준비하던 거는 궤적은 21분에 7분을 보는 시험이었고 연대 같은 경우는 8분 준비하고 5분이어서 시간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 풀고 찍어서 보내는데 너무 정말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할 정도로 너무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장쌤께서 이제 정리하는 거 계속 봐주셔가지고 현장 갔을 때는 그래도 선생님께서 봐주시기 전보다는 나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면접 지도 해준다고 할 때 신청을 하세요. 도움을 받는 게 짱입니다. 그래서 다시 왜 내가 시킨 얘기 아니지? 네. 저는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를 일단 가서 시험을 봤는데 저는 저의 조에서 마지막 조로 편성이 되었어요. 사실 이게 조금 이제 공격성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했던 게 이제 도착하자마자 시험을 딱 보는 친구들하고 그 조에서 마지막 1시간 반 정도 대기를 하고 보는 친구들하고는 긴장의 차이가 좀 있고 또 서류를 따로 걷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계속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좀 긴장을 최대한 풀고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연대 딱 들어갔을 때는 그 조는 학과가 다 섞여 있었어요. 다 섞여 있어서 막 이과 친구들도 있었고 문과 친구들도 있었고 했는데 하여튼 중간 대기실에서 있다가 바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 조교 언니분이 안내를 해주시는데 나 갤럭시 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르고서 이제 말을 8분 동안 먼저 풀고 이제 말을 하면 되는데 엄청 그 제시문이 사회 쪽으로 나와가지고 복지 관련해서 하는 건데 그래프가 복잡하게 이 표에 그래프가 2개, 이 표에 그래프가 4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는 이번 질문을 답을 다 못하고 시간이 초과돼가지고 끊겼거든요. 풀면서도 아 이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막 하고 있는데 뭔가 꼬인 거예요. 말하다가 마지막에 2번을 답하다가 아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갖고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시계를 딱 봤는데 17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고뇌하다가 그대로 퇴장당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랬는데 이제 다행히 붙긴 붙었습니다만 이제 또 약간 미안해 말씀을 학교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말이 너네 학과 특성상 그래프 해석을 엄청나게 잘한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좀 끝까지 기다리면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사실 학원은 어느 정도 1차는 붙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연대 끝나자마자 바로 고대반으로 넘어가서 일단 그래도 수업은 들었습니다. 뭔가 최저를 못 맞춘 것 같긴 하지만 기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고대는 오후반이어서 나 가서 면접을 보러 가는데 앞에 이제 선배님들께서 호랑이 코스튬을 입고서 국어국문학과 모여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서 과자도 받고 이름이 뭐예요 물어봐 주셔서 여지예요 했더니 여지예요 화이팅 이런 것도 해주셔가지고 그런 기회를 받고 딱 들어갔는데 고대는 제가 15번째였어요. 20명 중에 15명이었고 고대는 같은 학과 친구들끼리 묶어놨는데 그때 65명 중에 40명 정도가 출석을 했던 것 같아요. 면접을 보러. 제가 15번째여서 한 3시간 정도 되긴 했는데 잤습니다. 의자가 여기까지 있어. 이렇게 누우면 엄청 푹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자기 시작해서 자야겠다 해서 또 자다 일어났다가 막 그랬는데 고대는 이제 앞에 면접관 분들께서 계셨는데 고대는 이번에 시가 막 섞여 나와가지고 이건 또 뭐지 하면서 이렇게 풀렸는데 평소보다 확실히 실력이 발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갔는데 되게 인자하신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여자분 한 분, 남자분 한 분이셨는데 약간 저희 교장 선생님의 그런 인상을 갖고 계셨는데 이제 제가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두 분이 흠칫하시더라고요. 약간 목소리가 컸나 봐요. 그래서 그러고 약간 긴장을 풀고 막 말을 하다가 확실히 평소에는 제가 연습을 하면 시간 오버가 되는 편이었는데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말하다가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계속 끄덕끄덕도 해주셔서 저는 연대보단 고대가 좀 더 편안하게 제 스타일대로 말을 할 수 있긴 했지만 다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혹시 몇 분 정도 남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했더니 1분 정도 남았다 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훑어봤는데 훑어봤을 때 여기서 진짜 더 얘기를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혹시 그 지원 동기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사실 궤적 후기를 들었을 때는 말해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된다는 학과도 있었고 안 된다라는 학과도 있었다고 했는데
국문과 안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갔었어가지고 사실 이제 1, 2, 3번 다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2번에서 약간 표정이 굳으시길래 뭔가 잘못했나? 하고서 그냥 어쨌거나 준비한 대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고 정리하고 나왔었습니다. 되게 생생한 느낌을 잘 전달해줬는데 내가 아까 이제 장기적 단기적 물어봤을 때 장기적 그 준비의 그 질문의 의도는 내가 예측하건대 아마 지혜가 지금 3학년 중에서도 발표를 가장 많이 한 학생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 지혜나? 일리가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내가 하려던 얘기는 이거였어. 너가 평소에 1학년 때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발표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 자체에 익숙한 것들이 조금씩 이제 배경적인 힘으로 쌓여온 게 그렇게 단기적인 준비를 스타트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막연한 생각인가? 어떻게 생각해? 저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큰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근데 물론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 말 자체를 조금 뱉는 것 자체가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그럴 수 크게 되겠지만 있겠지만 저는 너는 그렇게 했던 아니니까? 네, 저는 이제 논리를 짜고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걸 찾아서 틀에 딱 끼워 맞추고 시간을 몇 분이 지난지도 모른 채로 그 조절을 다 해야 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서 저는 수능 공부보다 면접 준비가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면접이라는 그 틀에 맞춰서 주어진 시간과 문항에 맞춰서 딱 답변을 해내는 네. 그런 게 어쨌든 연습이 좀 돼야 된다. 그게 말로 하는 논술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많이 들었는데 이제 실제로도 학원에서 연습을 할 때 연대 옛날 논술 기출을 말로 하는 연습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는 모르겠는데 연대, 고대, 특히 고대는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이 같이 섞어서 쓰면 되게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고대 할 때도 연대 기출이나 고대 옛날 논술 기출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연습을 했었어가지고 거기 애초에 학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고대는 논술 쓰는 친구들이 같이 준비하기에 되게 좋은 전형입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연대 논술과 연대 학종을 같이 쓰는 게 아무튼 뭐 근데 이게 상호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 이제 시은이가 보기에 서류 기반 면접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것과 단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서류는 사실 그 본인의 생기부를 얼마나 잘 숙지하고 어떻게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를 예상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수능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최저가 없고 근데 면접만 바라본다 라고 했을 때도 생기부를 그래서 장기적으로 준비한다라는 게 지하철로 여름방학 때 시작하고 그런 정도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그 10월 말에 중구 어디지? 교육센터인가? 거기서는 면접 컨설팅에 한번 갔었어요. 근데 10월 말쯤부터 면접을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자기가 정말 생기부를 찬찬히 뜯어보고 만약에 자기가 생기부를 말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되게 찬찬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한 달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수능을 챙겨야 됐거든요. 이대로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환철쌤이 면접 지도를 해주셨는데 일주일도 사실 저는 생각보다 본인이 딱 집중해서 하면 해낼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서류 기반은 재시문과 달리 학교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준비를 하면 다른 학교들에서도 다 이제 제가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집중적으로 자기 생기부를 일단은 여러 번 읽고 내용 숙지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게 좋은 면접 그 전형이라서 서류 기반은 단기적으로 해도 굉장히 적중률이 있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질문의 의도는 똑같았어. 사실 그 장기적이라는 게 실제적인 면접 준비를 일찍 시작한다라기보다는 고교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언젠가 서류 기반 면접을 이제 본다고 상상했을 때 고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맥락의 질문인 거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뭐 어떤 활동을 하고 나서 그 활동에 배우고 느낀 점들을 정리해보는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도움이 될까? 네, 도움이 돼요. 왜냐면 제가 3학년 때 이제 세특을 하면은 보통 이제 1학기 후반이나 2학기 초반까지 아니면 여름방학 때까지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심화를 하긴 해야겠는데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사실 미리 정리를 해놓으면 그걸 갈피를 잡기가 쉬우니까 활동을 했을 때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활동을 했고 여기서 느낀 점이 무엇이고 그게 사실 생기부가 나온 이후에 한 2학년, 3학년 올라가기 초반에 그걸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또 정리가 필요한 게 그 정리를 해야 그 활동을 기반으로 다음 활동을 네. 또 심화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해놓고 그냥 빠이빠이 나 스펙 쌓았다 안녕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정리하는 작업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은이도 뭐 말하는 것 자체에는 부담이 없었겠지? 네. 왜냐면 그 환철 쌤이 면접 지도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기억에 남는 얘기 해줘. 기억은 진짜 기억에 남았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마다 생각했던 말인데 완벽하게 준비한 학생이 거의 없을 거고 다 너처럼 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너무 쫄지 말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기세를 좀 보여주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부족해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 만에 준비를 했고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었고 저 혼자 준비를 하고 면접 지도를 받았던 거고 논리 정연하게 말을 잘 하는 편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또 긴장을 하면 그게 좀 덜 되는 성향이라서 누구나 다 나처럼 말을 하고 있을 거니까 최대한 그래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를 안 뽑으면 손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그런 기세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와야겠다라고 이제 위안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비언어적인 소통을 좀 하자는 거겠지, 그렇지? 오케이. 혹시 또 면접 관련해서 해줄 얘기나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그 누구나 면접 1번이 될 수 있거든요. 면접 1번이 되는 게 진짜 긴장이 완전 되잖아요. 왜냐면 현장 가서 아는 거니까. 갑자기 오자마자 나 바로 내 막 이렇게. 저도 숙대 갔는데 그 조교분이 딱 제 옆에 서서 면접 번호를 나눠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1번이라는 거 알았을 때 그때부터 긴장이 확 되면서 대기하고 그러겠다. 들어가서 앉았는데 교수님이 1번이라 긴장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좀 풀어주려고 하셨나요? 거기서 또 긴장이 확 됐는데 그러니까 누구든 1번이 될 수 있고 누구든 마지막 번호가 될 수 있으니 어떤 경우의 수라도 다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서류 면접은 특히나 자기가 예상했던 질문이 나올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너무 좋은 얘기다. 왜냐면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왜냐면 마주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예상했던 질문들을 리스트를 당일날 가서 뽑아가는 건 괜찮지만 너무 그것만 달달달 보고 있지 말고 차라리 그걸 볼 시간에 생기부를 한 번 더 읽고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잠시 생각해보겠습니다 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해줄 얘기. 그 고대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고대는 문제 푸는 것과 이제 면접관까지 거리가 조금 있다라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번호일수록 딜레이가 많이 돼서 이제 내가 스스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라는 게 좀 유명한데 저는 이제 20명 중에 15번이었기 때문에 나도 딜레이가 꽤 되겠네라는 들뜬 마음과 이제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14번까지 딱 끊고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이제 8분 정도의 쉬는 시간을 가지시면 이제 거의 뭐 2부의 첫 타임이 15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한 15번쯤이다 그러면 끊기고서 자기가 어쨌거나 2부의 첫 순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그러고 재심원 면접 준비는 사실
6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석 전후로는 시작을 해야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쯤부터는 혼자서 하든 아니면 학원을 다니든 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쯤부터 시작을 하면은 웬만한 애들보다는 문제를 많이 푸는 거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만큼 문제 푼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연대 같은 경우는 활동 수영을 일찍부터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붙을지 떨어질지가 1차가 너무 미지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붙고 시작하면은 솔직히 다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기죽지 말고 일단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근거만 확실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두 분 다 오늘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저 먼저 뭐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면 잘 보시고요. 네,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